지구상에는 모든 논리를 거스르며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에 나온 것처럼 보이는 물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물체들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신비로운 광물부터 이상한 빛까지 이 행성에서 온 것이 아닌 몇 가지 놀라운 물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차일드의 두개골. 1930년대에 발견된 스타차일드의 두개골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초자연학자인 로이드 파이는 이 두개골을 텍사스의 라이와 멜라니 영 부부로부터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두개골이 멕시코의 광산 터널에서 발견되었고 일반적인 인간 스켈레톤과 함께 묻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이에 따르면 이 두개골은 외계 생물과 인간 여성의 혼혈 아기의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파이는 이 두개골이 외계인 혼혈의 인간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치과 의사가 이 두개골과 함께 발견된 이빨을 조사했고 이것이 아마도 4.5에서 5세 정도의 어린이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두개골의 내부는 약 1600세제곱센티미터였습니다. 이는 심지어 성인의 뇌보다도 큽니다. 전두부에는 부비동이 없었고 두개골의 뒷부분은 평평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두개골이 물레증을 앓는 어린이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음모론자들은 파이가 옳았고 이 두개골이 혼합생물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가 옳은지 확신할 수 없지만 이것은 제가 본 가장 이상한 두개골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신비한 알루미늄 외지. 1974년에 발견된 일반적으로 아유드 알루미늄 외지로 알려진 이 고대의 외지는 놀랄만한 발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지는 루마니아 중부의 무레스강 근처인 아유드 마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무게는 약 4에서 5파운드에 이르며 최소한 1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이유와 왜 이것이 지구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지는지에 대해 궁금할 것입니다. 이 외지를 만든 방식은 현실을 의문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는데 알루미늄 금속은 사실 1825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외지가 지구에 속하지 않고 외계인들이 이것을 여기로 가져왔거나 여기서 만들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어떤 엔지니어는 이 외지가 VTO 유형의 비행기에서 착륙장치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어느 정도로는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로즈웰 사건. 로즈웰 사건은 정말로 이상한 사건으로 1947년 미국 육군 항공군의 비행체가 추락한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상한 사건과 신화의 집합체였습니다. 이 사건은 뉴멕시코주 로즈웰 근처에서 발생했으며 비행체는 인근 알라모고르도 육군 비행장에서 조종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소련의 핵실험을 원격으로 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국은 추락 지점에서 금속과 고무 파편을 발견했으며 미군은 이것들이 비행 디스크를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파편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외계인이 인간 활동에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이론은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대단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에는 숨겨진 것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사해의 신비한 광물 발견. 2021년에 과학자들은 매우 이례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사해의 심연에서 알라나이트라는 신비한 광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광물은 그 독특한 기원과 조성 때문에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는 우리가 이해하는 지구의 지질 과정을 도전합니다. 이 이상한 광물은 2000년대 초에 처음으로 호수에서 발견되었지만 2021년에 사해에서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주석에만 존재한다고 생각되었지만 이 광물이 사해에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히포스페이드 광물로 지구에서는 흔히 발견되지 않는 희소한 음이온 산화 상태인 인산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발견은 우주와 관련된 고압 조건이 지구의 지질적 과거에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알라나이트를 발견하는 것이 지구 형성에 대한 우리의 가정을 도전하는 의미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여전히 이것이 우주석으로 지구에 도착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지구에서 형성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알렌 힐스 84,001 우주석. 1984년에 남극에서 발견된 알렌 힐스 84,001 우주석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지구 밖의 생명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약 40억 년 전으로 추정되는 이 고대 바위는 화성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독특한 조성 때문에 눈에 띕니다. 이 알렌 힐스 84,001은 유기탄소의 흔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화성 생명체가 과거에 존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주석에서 발견된 유기화합물이 과거의 화성 생물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비생물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알렌 힐스 84,001 주변에서 가장 큰 논쟁점은 우주석 내의 특정한 특성들을 가능성 있는 화석화된 미생물 생물체의 유무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여전히 치열하게 논쟁되고 있으며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특징들이 비생물적 수단으로 생성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우주석은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실제로 화성에서의 생명의 증거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작은 녹색 남자 LGM1. 1967년, 과학계는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특이한 발견으로 뒤흔들렸습니다. 그것은 LGM1 또는 작은 녹색 남자라고도 불리는 이상한 라디오 신호의 탐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파동이 외계 지능이 지구와 연락을 시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천문학자 조슬린 벨과 앤서니 휴이쉬가 먼 곳의 별에서 발생하는 정확하고 규칙적인 라디오 파동들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 신호들의 규칙적인 패턴은 장난스런 추측을 일으키고 전파를 발생시키는 지능적인 외계인을 떠올리며 작은 녹색 남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조사 결과 이 수수께끼 같은 신호에 대한 더 현실적인 설명이 나왔습니다. 우주에서 온 메시지 대신 이 파동들은 천체 물리학에서의 자연적인 발생 현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펄서는 자전하는 중성자별로 자전하면서 전자기 복사선을 발산합니다. 이러한 방출의 일정한 시간 간격과 규칙성은 LGM1에서 관측된 신호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LGM1이 외계인과의 접촉 증거로서의 초기 흥분은 사라졌지만 펄서의 발견은 천문학에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란 UFO 사건. 여러분은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란에서 일어난 중대한 사건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트란 UFO 사건입니다. 1976년 9월 19일, 이란 수도 상공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점은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레이더 감지, 그리고 문서로 기록된 군사적 대응이 모두 이 사건의 증거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과 군인들로부터 이상한 물체에 대한 보고가 쇄도했습니다. 일부는 새나 헬리콥터와 닮았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비정상적으로 밝은 빛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공항 레이더 타워에서 감지된 레이더 신호가 목격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했다는 것입니다. 수상한 물체가 접근할 때 두 대의 F-4 팬텀 E 제트 인터셉터가 조사를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벌어진 일은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제트기가 UFO에 접근할 때 그들은 기기 및 통신 장비의 고장을 겪었고 이것은 제트기가 물체에서 멀어질 때 멈추었으며 이 접촉의 성격에 대한 추측을 유발했습니다. 트란 UFO 사건은 가장 철저히 문서화된 극적인 UFO 목격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기상현상이나 오해로 설명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들의 진술, 레이더 데이터, 그리고 군사적 개입의 결합으로 인해 이 사건은 여전히 미스테리의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 중국 청해성의 신비한 파이프 시스템. 중국 청해성에서 발견된 신비한 파이프 시스템은 연구자들과 음모 애호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백공산 주변에서 발견된 이상한 파이프 모양의 구조물은 철로 제작되었으며 이 크기는 시합 빨대에서부터 걸어 다닐 정도로 다양합니다. 이러한 파이프들의 출처와 목적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실제로 무엇이며 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파이프들의 기원과 목적은 아직도 수수께끼입니다. 의도적인 패턴을 닮은 체계적인 배열은 미스터리의 연기만 더욱 높였습니다. 일부 이론은 이것들이 고대의 관계 시스템의 일부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거나 선사 시대의 건설에 관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생각들도 있습니다. 일부는 이것들이 고고학적 연구를 통한 고급 문명의 증거이거나 심지어 외계인과의 접촉의 흔적이라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지지자들은 구조물의 복잡성과 연령을 신비한 출처의 표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지질학자들은 더 현실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이 파이프들이 지질학적 과정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된 자연적인 형성물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 가설은 이것들이 유기물이 광물로 교체되어 튜브 모양을 형성한 화석화된 나무 뿌리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파이프들은 심지어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외계인들이 여기서 건설하고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유명한 주장 중 하나인 이유는 이 파이프들의 재료 중 30%가 심지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드로퍼 스톤. 1937년 중국 바얀 하라라올라 산맥에서 발견된 드로퍼 스톤은 많은 관심을 끌며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아티팩트는 작은 상형 문자가 새겨진 716개의 화강암 디스크로 약만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돌들은 치프가 주도한 고고학적 탐사 중 발견되었으며 드로퍼라고 불리는 외계인이라 불리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우주선을 추락시키고 이 돌들을 의사소통이나 기록 보관 수단으로 만든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드로퍼 스톤의 진위와 이야기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고고학과 학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 돌의 외계인 기원을 뒷받침하는 단단한 증거의 부족과 이야기를 전하는 소스들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1994년에는 중국 당국이 디스크들을 파괴하기로 명령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이것은 미스테리에 더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등장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로 드로퍼 스톤의 진정한 본질은 불확실함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제10. 투탕카문의 유성단검. 투탕카문의 유성단검. 일명 달의 유성단검. 그리고 킹투세 단검은 투탕카문의 무덤에서 발견된 철검으로 그 재료는 운석과 유사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단검은 대부분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코발트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유적에서 발견된 금속의 함량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금속이 사용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함량은 4%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단검에서는 철 함량이 50%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이 단검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기원전 1323년에 거쳐야 하는데 당시 철 제조 기술이 극히 드문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기원전 6세기 이전의 고대 이집트에서 철 재련 기술이 사용된 증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단검이 인간에 의해 제작되지 않았거나 그 재료가 이 세계에서 얻어진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투탕카문이 외계인과 연락을 했는지 그들이 그를 방문하고 단검을 선물로 남겼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역사와 과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미스테리로 해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연구와 탐구가 필요합니다. 11. 보이치 서문. 보이치 서문은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서적으로 많은 학자들을 당혹해 했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페이지에 걸쳐 식물, 별, 그리고 인간 모습의 그림과 글씨로 가득 차 있습니다. 1912년에 윌프레드 보이치에 의해 획득된 이후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치 서문의 출처와 의미는 여전히 신비롭게 감춰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책에서 사용된 언어를 해독하거나 의도된 메시지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보이치 서문에 대한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단순히 소설의 작품이며 누구나 그런 것을 적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의학이나 천문학과 같은 주제와 관련된 비밀을 담고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이 서문이 실제로 지구에 속하지 않으며 그 언어가 의미를 가지지 않는 이상한 문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는 아직까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보이치 서문은 여전히 고대의 신비한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12번째, 바그다드 배터리. 바그다드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적 발견물로 연구자들을 몇 년 동안 괴롭혀온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바그다드 근처에서 발견된 기름통 모양의 접시는 250년 기원전부터 650년까지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시대의 유물입니다. 이 항아리 안에는 각각 구리 실린더가 있으며 구리 디스크로 덮인 상태로 아스팔트로 밀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린더 안에는 딱 맞게 들어가는 철 막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실로 이상적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항아리가 산성인 식초나 와인을 넣으면 작동하는 배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 배터리가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이것들이 도금에 사용되었을 수도 있거나 고대 치료의 형태로 사용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종교적이거나 의식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바그다드 배터리의 발견은 고대 문명이 전기와 기술에 대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이러한 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일 수도 있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른 누군가라고 하면 외계인을 의미합니다. 그런 시대에 이처럼 첨단 기술이 만들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13번째, 유랑 블랙홀. 유랑 블랙홀의 개념은 정말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은하 내의 블랙홀과는 달리 이 블랙홀들은 공간을 돌아다니며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유랑 블랙홀들이 본래 은하에서 내쫓이면서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우주 파티에서 특이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들은 다른 무거운 물체들과 충돌할 때 형성되며 이는 별이나 블랙홀과 마주칠 때 발생합니다. 그런 다음 이들은 추방되어 커다란 알려지지 않은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우리의 태양계에 이러한 유랑 블랙홀이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의 거대한 거리 덕분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혼자 다니는 여행자들은 지식의 보물 같습니다. 이들은 우주의 제약 없는 영역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특성을 보여주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우주의 놀라운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랑 블랙홀은 처음에는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우주와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다양한지를 상기시키며 우리의 우주 탐험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제14. 신비한 사막 지그재그 라인. 신비한 사막 지그재그 라인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이는 사막 지형에서 발견되는 이상한 현상으로 모래 땅에 새겨진 복잡한 격자문의 패턴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선들이 감시 위성을 위한 보정 대상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것은 이 신비한 퍼즐의 새로운 수준의 흥미를 더합니다. 사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최상급 기밀 감시 미션에 사용되는 정확한 패턴을 상상해보면 꽤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다른 생각들도 있습니다. 일부는 아마도 고대 문명이나 심지어 외계인이 이것을 만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러한 구조물이 어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단순한 인간의 작품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이론을 선호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 지그재그 라인은 신비한 광경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거기에 왔는지와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이런 신비로운 사막 풍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막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제15. 유도마뱀인. 이라크의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도마뱀은 우바이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7,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고대 도구들은 생동감 넘치는 도마뱀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진지한 분위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작은 도마뱀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원들과 고고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일부는 이들이 신이나 신화적 존재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도마뱀의 특징들은
선메르 신화와의 연관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에인키와 같은 인물들이 도마뱀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유도마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를 안내할 수 있는 명확한 징후나 추가적인 단서가 없는 한, 이 도마뱀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추측은 계속될 것입니다. 16번째, 오헤어 국제공항의 UFO. 2006년 11월 7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한 오헤어 국제공항은 보통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은 다른 날과는 달랐습니다. 비행기 승무원부터 승객까지 많은 목격자들이 주목한 일이 있었습니다. C-17게이트 위에 떠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지름이 약 20에서 30피트로 추정되는 금속 제작의 접시 모양 물체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 물체는 눈에 잘 띄었으며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고 없이 하늘로 솟아올라가며 구름에 자신의 신비한 존재를 강조하는 듯한 기묘한 구멍을 남겼습니다. 이 UFO가 일으킨 소란에도 불구하고 이 공항의 레이더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한 점입니다. 비행 활동에 대한 권한을 가진 연방항공청 FAA는 빠르게 날씨와 관련된 이상한 사건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목격자들은 단호히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일반적인 기상 풍선이나 시각적 착각이 아니라고요. 비정상 현상에 대한 국가항공보고센터 NARCAP와 시카고 트리뷴은 이 신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NARCAP는 UFO 연구 및 항공 안전에 전문화된 그룹으로 조사에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시카고 트리뷴은 자체적인 저널리즘적 임무를 가지고 이 기이한 사건에 대한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외계 우주선, 비밀 군사 실험, 또는 단순한 행렬 결함인가?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명확한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17번째, 이스터섬의 모아이 동상들. 이스터섬의 거대한 돌에 조각된 이 거대한 인간 형상의 단일 조각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동상들은 종종 생산성과 연관되어 있지만 이 33피트 높이의 거대한 동상들이 1250년에서 1500년 사이에 건설된 사실은 이상하게 보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올바른 도구와 필요한 모든 것 없이 만들 수 있었을까요? 더욱이 이 동상들은 화산재로 조각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동상들 각각에는 등에 조각된 다른 디자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대인들이 아마도 일부 거대한 외계인과 접촉했을 것으로 믿으며 이 구조물은 이 세상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이스터 섬의 동상들은 아마도 섬에 살았던 문명의 신화나 종교적 신앙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조각의 정확한 목적과 의미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18. 텍사스주 스테판빌 위의 빛들. 텍사스주 스테판빌에서 발생한 이 이상한 현상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며 여러 이야기를 낳았습니다. 여러 명의 목격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보고했지만 그 원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미 공군의 F-16 전투기 훈련이 이러한 이상한 빛들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밝혀졌지만 이에 대해 의심하는 목격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종종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시험하고 우리가 아직 많이 모르는 것들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미스테리는 종종 우주 및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항상 외계 생명체의 흔적이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행을 즐기셨다니 다행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